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안녕하세요. 파고다 HSK 대표 강사 공정은입니다. 오늘은 제가 9월 16일 위에도 6급 위에도 파트를 준비했는데요. 자, 가장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손대지 못하는 파트 독해 중에서도 일부분 준비해 왔습니다. 자, 오늘 저랑 공부하실 부분은요. 일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출제 의도, 문제이기 때문에 출제 의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삥쥐라고 얘기하죠. 틀린 문장, 아픈 문장을 고르셔야 되는데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그 삥쥐의 5가지를 보실 거고요. 그 다음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실전, 최신 기출문제, 올해 나왔던 따끈따끈한 문제로 제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중국어 독해 공부하는 방법, 항상 독해 가르칠 때마다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문장 전체를 보십시오. 절대로 천천히 가는 게 아니고 문장 전체를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입체적으로 문장을 보셔야 됩니다. 중국어는 층이 있기 때문에 1층, 2층, 3층, 때로는 4층까지 내려가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거고요. 독해 마지막으로 공식으로 가는 걸로 우리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해 문제 푸는 순서 일부분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삥쥐는 여러분 정말 어려운 부분이고요. 수업을 하다 보면 조금씩 학생들이 삥쥐를 잡아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에게 문제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을 기억하세요. 40문제이기 때문에 삥쥐는 먼저 푸시면 절대 안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삥쥐 들어가겠습니다. 틀린 문장 고르기인데요. 51번에서 60번까지입니다. 출제 의도부터 보겠습니다. 도대체 삥쥐는 왜 내는 거냐? 뭐하는 학생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죠. 자주 틀리는 문법만 나오는 건 아니고 어휘도 같이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궁극적인 목적일 것 같은데요. 중국어 사용할 때 정확하게 사용했으면 이라는 취재로 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독해 삥쥐의 종류 5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쉬. 자, 우쉬는요. 순서가 잘못된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일로. 자, 뭔가 빠져있는 케이스고요. 세 번째, 우지아. 잘못 더해지는 케이스입니다. 네 번째는 자로. 뭔가 글이 지저분하게 믹스가 되어 있는 형태고요. 마지막, 우용. 이렇게 5가지로 나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장을 봤을 때 어디에 걸린다 라고 바로 들어가긴 힘들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푸는 순서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어순을 잡으셔야 합니다. 중국어의 기본 어순. 자,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사어, 주어, 부사어, 술어, 보어, 목적어. 부주부, 술, 보, 목. 이게 바로 중국어의 기본 어순입니다. 자, 그런데 관형어가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형어 일부러 제가 왕관을 그렸는데요. 왕관 관형어는 바로 주어와 목적어 앞에만 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구조 분석을 했을 때 자, 이 괄호를 좀 잘 기억해 주세요. 관형어는 둥그렇게 묶을 거고요. 부사어는 네모로 각지게 묶는다. 일단 이 정도는 여러분이 좀 저랑 약속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호응하는 거 3가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SV가 맞는지 보셔야 됩니다. 주어와 술어가 맞는지. 두 번째, 술어와 목적어가 맞는지. 세 번째, 주어와 목적어가 맞는지 이 3가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독해 상당히 영리한 아이들이 잘합니다. 왜냐? 이것도 봐야 되고 이것도 보고 이것도 봐야 되는데 짧은 시간에 이게 여러분 그 질서 있게 딱딱딱딱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플러스 마이너스인데요. 뭔가 없거나 더 있거나 이런 케이스가 바로 세 번째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삥쥐는 이 3가지 순서대로 접근을 하시고 이 셋 중에 하나에 걸리는 걸 찾아내는 연습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018년 최신 기출문제고요. 여러분 한번 풀어보신 후에 저와 함께 구조 분석하면서 어떤 게 답이다 라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셨죠? A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면서 가볼까요? 狗的嗅觉十分灵敏它能听到20多里外的声音 자, 이 문장의 주어는 뭘까요? 바로 嗅觉 자, 후각은 灵敏 예민합니다. 감각 예민합니다. 개는 들을 수 있습니다. 20m 밖에 있는 소리를. 자, 그러면 A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B로 갑니다. 除非否则접속사입니다. 그러면 除非A否则B A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B. 자, 그러면 네가 자, 暗示的很清楚 네가 암시의 정도가 네가 제대로 암시를 해줘야지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팅부동 알아들을 수 없다. 네 말의 뜻은 자, 그러면 빙쥐가 아닙니다. C로 가겠습니다. 植物油不饱和脂肪酸 아이고, 자, 주어가 기네요. 식물 기름에 불포화 지방산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자, 불포화 지방산이 자, 어디까지 갈까요? 空气中的氧气 자, 양치 무슨 뜻? 산소. 그러면 불포화 지방산이 양치와 화학 반응. 자, 찾아내셨나요? 뭐가 없다? 네, 화학 반응에 어울리는 수로가 없습니다. 어울리는 수로가 없기 때문에 바로 빙쥐는 C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학 반응이랑 어울리는 수로는 뭘 쓰면 될까? 자, 发生反应 반응을 발생시킨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C, 뭔가가 없는 케이스죠. 그러면 방금 전에 스텝 3 중에 몇 번에 걸릴까요? 네, 3번 플러스 마이너스에 걸리는 문제입니다. 자, D도 있으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양후 시. 자, 포양후는 무엇이다? 公园. 자, 공원입니다. 근데 어떤 공원이냐? 目前 현재 国内规划面积最大的 국내 계획 면적이 가장 큰 습지공원입니다. 그리고 이 포양후는 두 번째 수로는 시, 목적어는 이가 되겠죠. 세계 6대 습지 중에 하나이다. 자, 그래서 이 문제 정답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植物油不饱和脂肪酸会与空气中的氧气发生化学反应. 그래서 이렇게 문장 보시면 정확하게 한눈으로 아, 빙쥐는 C였다라고 잡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너무 아쉽기 때문에 한 문제를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드시 화면 정지해 보시고요. 같이 풀어보는 걸로 가겠습니다. 자, 풀어보셨죠? 같이 구조 분석하면서 정답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부터 읽어보겠습니다. 我们收集的 우리가 수집한 이雨水 이 빗물은 经过 어떤 과정을 거쳐 过滤 여과의 과정을 거친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校园绿化灌溉 그래서 학교 캠퍼스에 녹화 관계 물 주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과 후에 사용합니다. 빙쥐가 아니네요. 자, B로 가겠습니다. 그는 在 어디까지? 2017년 자, 2017년에 계위라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지위 받았답니다. 줌을 당했으니까 받았습니다. 浙江省의 10大杰出青年이라는荣誉称号 영예 칭호를
받았다. 자, 그러면 빙쥐는 B가 됩니다. 문제가 어렵습니다. 문제 중에요. 따페이 두 번째 호응이 오류됐을 때 가장 어려운데요. 자, 지위라는 동사와 청하오라는 명사는 호응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 지위는요, 주다란 뜻인데 주로 추상적이면서 좋은 걸 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청하오라는 단어와 따페이를 이루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C, D를 본 다음에 바로 여러분 독해 2까지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지위는 어떤 단어를 쓰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B 같은 경우에는 청하오랑 어울리는 동사는 뭐다? 쇼위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쇼위. 자, 쇼위는 한자를 보면 수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수여하다인데 여러분 학위수여식 정중하게 줄 때 쇼위를 쓰고요. 쇼위 청하오가 따페이를 이룹니다. 그래서 정답은 B입니다. 자, C 문장 같이 보겠습니다. 자, C를 봤더니 전체적으로 찌와 예라는 문장의 구조가 이 글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찌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 찌 뒤에는 요, 예, 하이 이런 말들이 있는지를 빨리 찾고 들어가시면 글 전체를 보는데 아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C로 가겠습니다. 各种职业 각종 직업은 뭘 가지고 있냐? 风光的一面有不为人知的辛苦的一面 결론은 각종 직업은 이런 면도 있고 이런 면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风光이라는 단어, 자, 여러분이 만약에 명사로 경치만 알고 있다면 경치에면 이상해 라고 갈 수 있겠지만 이 风光이란 단어는 형용사로 영예롭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영광스럽다. 그래서 좋은 면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고생스러운 면도 있다. 그래서 빙쥐가 아닙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新时代的 营销. 자, 营销는 판매. 자, 판매고요. 수로는 장지우입니다. 중시하다. 그래서 새 시대의 营销는 뭘 중시하냐? 精准 더팡을 중시한답니다. 자, 그럼 이 안에 구조로 갑니다. 精准는 정확하다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더팡은 투입하다. 정확하게 투입하는 것을 중시한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자,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传统广告的人海战术 인해 전술. 전통 광고의 인해 전술은 더 이상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 精准 더팡이란 단어. 타겟을 잡는 거죠. 예를 들면 20대 여성들을 위한 아니면 50대 남성들을 위한 이런 타겟을 중시한다라는 표현이 D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 같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他在2017年被授予浙江省十大杰出青年荣誉称号. 자, 그래서 授予청하오, 따페이가 너무 잘 어울립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빈출동사 찌니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다 시리즈인데요. 독해 2에 정말 잘 나오는 3개를 들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3개는 단골이고 나머지 하나가 다른 단어로 바뀔 겁니다. 자, 그러면 푸위부터 갑니다. 푸위, 한자는 부여하다. 象征 이이와 따페이입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다. 예를 들면 국화는 절개를 그런 뜻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상징적인 의미를 국화에게 부여해 주었다. 이런 식으로 쓰겠죠. 그 다음 방금 얘기했습니다. 授予, 授予는 수여하다. 学位, 勋章, 자, 훈장을 수여하다. 학위를 수여하다. 그래서 정중하게 주는 것들에 많이 쓰고요. 지위, 개위라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지위, 빵주, 지위, 짜오고. 그래서 지위라는 단어는 주로 좋은 느낌이 많이 납니다. 주다는 주다인데요. 추상적이게 많이 들어가고 도움을 주다, 보살핌을 주다. 이런 식으로 지위는 단어가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당부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독해 일부분 푸실 때요.
너무 해석으로만 집중하시면 털립니다. 왜냐? 한국어지 중국어지 한국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어와 한국어는 기본 베이스 자체가 달라요. 어순도 다르고 단어도 다릅니다. 물론 공통점도 있지만 다른 면이 많기 때문에 해석으로만 푸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간다? 구조를 보시면서 가시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눈으로만 푸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IBT 보시는 분들은요, 저는 눈으로만 봐야 되는데요. 그래도 삥쥐만큼은요, 평소에 공부하실 때 아까 저랑 같이 하셨죠? 부주부 술보목 구조 분석하 가시면서 계속 펜으로 여러분이 문장 구조를 그려가면서 공부하시면요, 제가 보장해 드립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표시하지 않더라도 문장의 구조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이제 가을이 됐고요. 이 내일 모레 정말 시험이 닥쳤습니다. 여러분 좋은 성적 얻으시고요. 건강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파고다 HSK 대표 강사 공정은이었습니다.